일단 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양병협회 김기주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앞으로 이제 노인 의료에 있어서 초고령화 사회 대비해서 지역사회 중심 의료 서비스 전환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는 제가 보기엔 오늘 발표하신 순서를 보면 아마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사회 변화, 인구 구조 포함해서 소득 수준 변화라든가 그리고 환자분의 니드를 맞추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아마 최성은 저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요소니까 먼저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혜진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내용, 이 세 가지가 저희 보기에는 추후에 이제 우리나라 고령화, 초고령화 사회에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모든 걸 포기하지 않고 노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 수명은 매우 높아진 상태이고요. 평균 수명이 작년 기준으로 해서 83세로서 건강 수명은 통계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나라 통계청 기준 73.4세로서 실제 평균 수명과 9세에서 10세 정도 차이가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어떤 데 66세까지 나오니까 사실 건강 수명 자체가 좀 실제 수명과는 간극이 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돌봄이나 의료적 필요성이 증가하는 상황들이 아마 이제 노인 의료비에 이제 노인 관련된 비용들의 이제 중요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일본과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좀 늦게 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전 세계 평균 수명이 72.6세 2020년 기준으로 알고 있어서요. 그런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한 10세 정도 더 높은 상황이고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여러 나라 국가들 평균적인 전 세계 국가들과 대비하면은 우리나라 고령화가 빠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그리고 관련된 산업을 증진시키는 게 있어서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알기로 2021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830만 명 정도로 830에서 4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이 속도는 1년에 대략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40만 정도 올라간 35만에서 45만 사이 정도 꾸준히 증가하는 패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30만 분 정도 사망을 하시고 그중에 대다수가 65세 이상을 감안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증가폭이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까 최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실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내용이 있다면요. 요양병원에서 아까 43조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양병원 제가 알기로 아까 4.3조가 아마 맞으실 거라서 43조 제역이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헛소리 좀 해가지고요.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인구는 815만 명이고요. 그중에 진료비가 37.6조, 43%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전체 의료비용이 100조를 돌파할 것이고 그중에서 65세 이상의 진료비용은 40조가 넘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체 인구에서 7.6%가 현재 고령화된 상황에서의 비용이고요. 이 문제는 2025년에는 아까 말씀 여러 차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초고령화 65세가 될 거고 1,000만 명이 넘어갈 거고요. 2035년,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30%를 돌파할 것이고 2050년에 4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후에 꾸준하게 관련 의료비와 돌봄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아까 이혜진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의료와 돌봄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말씀 주신 것처럼 최성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만약에 요양병원의 선호 영상이 요양시설보다 더 있다고 하면 아마 그건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의료적 서비스가 같이 연계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좀 더 선호하시는 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여러 가지 물론 이렇다고 해서 제 말은 요양병원만 무조건 있어야 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결국에는 요양병원과 시설 간에 결국에는 기능 정립도 같이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걸 위해서는 결국에는 그 의료적 필요가 높고 그리고
그 돌봄 필요가 높으신 분들은 요양병에 이제 꾸준하게 입원하시면 아마 고도 이상이 대부분이실 거라 생각하고 고도 최고도 이상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 만성기 요양병원 형태에 입원하시게 돼야 할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한 돌봄 필요 그 의료적 처치 비용가 높으면서 돌봄적 필요가 낮은 분들은 결국에는 빠른 퇴원 형태로 가시는 게 적절해서 결국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은 하다못해 시설이나 추후에 커뮤니티 케어 등을 옮겨갈 수 있는 방안이 적절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돌봄 필요도가 높으시면서 의료 처치 비용 처치가 요구도 높지 않은 분들은 이제 요양시설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관련된 이제 뭐 법안 등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돌봄 필요도가 낮으면서 의료 처치가 낮은 분들인데 되게 계신 어려운 분들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 쪽으로 주로 가시는 게, 지역사회 보험을 주로 가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돌봄과 의료적 처치가 모두 다 높고 회복 가능성이 높지 않으신 분들은 전체 노인 인구의 6% 정도로 아마 추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요양병원 입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고, 이게 결국에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마이너스는 되지 않는, 오히려 사실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요양병원의 평균 입원 비용이 상급 종합병원의 이제 9분의 1 가량이고요. 그리고 종병의 6분의 1에서 7분의 1, 그리고 악읍성기 재활병원의 3분의 1 이하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제 간병비 급여화나 아니면은 통합 간병 서비스 등이 추가가 되게 되면 조금 더 비용적 상승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뭐 추후 의료적 기능 강화하면서 비용 상승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무시 못할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 절감에 있어서 요양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이제 추후에 이제 관련 자료 같은 거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관건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요양병원에 꼭 입원할 필요가 없는데 입원하고 있는 분들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이제 의료적 필요도가 높지 않은 분들이 돌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다른 요구 때문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일부 있긴 한데요. 사실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저희 병원에서는 환자분들이 어떻게든 댁으로 가고 싶어 하지, 사실 이 병원에 입원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는 제가 거의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래도 계시는 이유는 사실은 댁에선 도저히 케어가 안 되고, 그리고 돌봄 문제나 아니면 의료적 처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사실은 많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결국에는 이제 이런 기능 정립 문제가 같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큰 틀에서는 이제 계속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의 끊임없는 무한 경쟁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데, 이게 과연 이제 국가에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렇지 않고 지금 현재처럼 돈이 있는 분들은 요양병원으로 가고 돈이 없는 분들은 아무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고 입원 처치가 필요하더라도 시설로 가는 상황이 반복되는 구조는 향후 지속 가능하지 않다. 특히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사회에서 현재 또 더더욱 지금이야 이제 65세 이상 인구 어르신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자녀분들이 좀 부담을 해주셔서 자녀분들도 많고 대부분, 그리고 그분들이 나눠내거나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은 스스로 부담할 수가 있지만, 추후에 이제 고령화 점점 진행돼서 점점 이제 가족들도 보면은 자녀들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 세대만 해도 평균만 2분 정도 있으면 많이 있는 거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출산율 우리나라는 엄청 낮다는 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고요. 지금 또 이제 20, 30대 같은 분들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 20, 30대 평균 봤을 때 결혼 안 한 비율이 더 높고,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 비율이 평균적으로 1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1명의 자녀가 남았을 때 남은 2분의 추후에 이분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간병비 포함해서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결혼 안 하신 분들 비율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분들이 자녀가 없는 상태로 고령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에 대한 의료 비용, 돌봄 비용을 과연 개인이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국가가 어느 정도 가족과 함께 책임지는 형태가 되고, 또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국가가 많이 케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이런 거에서 현재 간병비가 급여되지 않고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요양병원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입원을 시키고, 그걸 위해서는 이제 시설로 간 돌봄,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돌봄이 높으신 분들은 시설로, 그 둘 다 필요하지 않은 분은 커뮤니티 케어나 댁으로 가는 방향,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결국에는 환자분들 그리고 가족들이 결국 원하는 방향이잖아요.
결국 이걸 다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위해서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 저희가 추계하기로 한 30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뭐 시설이나 대근이나 커뮤니케어로 보내고, 또 현재 치료가 필요하지만 입원 못 하신 분들이 한 20, 3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또 요양병원 가는 시스템이 결국은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 사이에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그러면서도 충분한 의료 처치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 하면 아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가면은 이제 좋을 때까지 계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요. 2019년 데이터를 보면은 요양병원 평균 입원 기간이 6개월로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되고요. 물론 그중에 돌아가시거나 다른 병원 옮기신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좀 짧아지고 있고요. 저희 병원을 통계로 보자고 하면은 작년 기준 저희 병원 평균 입원 기간이 4개월이고요. 올해는 평균 입원 기간이 3개월입니다. 사실 이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장기로서 계속 입원만 하는 것인가? 지금 사회는 꾸준히 변하고 있고, 변하는 사회에 맞춰서 결국에는 이제 능동적으로 변해가는 흐름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저희 병원만 하는 일은 아니고 결국 전체 요양병원들 그리고 전체 사회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흐름에 맞추어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호전을 시켜서 빨리빨리 퇴원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의료적 기능을 요양병원 내에서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전문 병동제 또는 전문 병원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는 치매, 호스피스, 감염, 암이나 또 재활 등 여러 가지 병동제 또는 전문 병원제를 실시를 해가지고 환자분들의 최대한 환자 기능 개선시켜서 빠른 사회 복귀를 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병원이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이고, 또한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이 단순한 비용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것이 아닌 노인 자체가 스스로 건설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또한 일까지 할 수 있는,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 다가온 초고령화 사회를 버틸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는 물론 이제 전체 큰 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 질환에 대해 중점적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결국 예방 위주로 노인에선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특히 뭐 노쇠나 근 감소증, 인지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미리 개입을 해서 악화되는 걸 방지하고 일상생활 기능 유지할 수 있고, 가능하면은 일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 시스템 내에서는 아까 이혜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비용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급성기 비중을 줄이고 이제 아급성기나 만성기 비중을 올려가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원하시는 경우는 유지를 하되, 반드시 입원이 필요하지 않고 빠른 퇴원 유도할 수 있는 분은 적극적으로 퇴원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여러 가지 방안을 토대로 조금 더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의료를 근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아무래도 요양병원은 저렴한 비용 대비 충분한 현재보다 더 의료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향에서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의료비용을 줄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는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최근에 어렵겠죠? 짧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 2022년 일본 영화 플랜 75라는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이제 75세가 넘어가는 이제 호텔에 근무하는 여자분께서 이제 호텔에서 잡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그 센터에 연락을 하게 되면은 10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줍니다. 그럼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걸 먹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에서 이제 의사 조력 자살을 이제 유도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생애에 이제 그렇게 가시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영화로만이 아니라 결국 일본 사회 내에서 고령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좀 안타까운, 좀 디스포리아적인 이제 해결 방안 중에 하나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일본의 현재 고령화 비율이 28%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재 17.6%로 28%는 현재 2032년에서 33년으로 앞으로 10년에서 11년 후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이제 그런 문제에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환자분 결국에는 고령이 된 멀쩡히 움직일 수 있는 환자들을 자살 내지는 조력사 시키는 문제가 아닌 건설적으로 사회에서 품고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개인이 지나친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가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미리 찾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시간이 현재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제 75세 이상으로 많이 넘어가는 2028년까지 6년이 남았고 현재 세대의 일본으로 넘어가는데 10년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빠르게 이런 방향을 논의하고 비용을 줄이면서도 의료적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보호자분의 니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빠르게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프랜치시오 저도 봤습니다. 일단 제가 질문할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기주 이제 부회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이제 지금은 또 재택의료가 생기면서 요양병원과 재택의료의 역할도 사실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의료 필요도가 있으면 예전에는 요양병원에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이제 사실 의료 필요도가 있더라도 재택에서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재택의료와 요양병원 어떻게 좀 기능을 나눌 것인지 하는 고민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나 이런 게 사실 노인분들이 이제 계속 상태가 바뀌니까 어떻게 보면 요양원에 있다가 좀 의료적 필요자가 생기면 요양병원 가고 다시 좋아지면 빨리 나오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일본 같은 데 보면 이제 의료인이 같이 있는 요양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시설을 계속 옮겨 다니는 것도 사실은 어려워서 좀 의료 관리가 되는 요양원, 그러니까 개호 의료원 같은 것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빠른 입퇴원이 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좀 어떤 식으로 확대해 나가야 이게 고령자한테 좀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또 하나는 저희 이선영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데요. 사실 이제 거기 수련받는 전공의가 제 전공이기도 한데, 네. 저희 전공의들을 이제 뽑아서 사실은 대학병원에 남는 전공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굉장히 수련은 대학병원 위주로 받고 지역에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대학병원에서 있는 인프라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가 갑자기 지역에 툭 던져지면 이제 이 친구들이 나중에 나가봤더니 나는 사람도 없고 뭐 인프라도 없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전공의 수련을 이제 지역으로 좀 확대해야 되지 않나. 사실 재택의료 같은 것도 지역의 재택의료 기관들이랑 좀 수련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질문을 받으신 선생님들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가지고 말씀 못 드린 내용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질문 주셔서 대답할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그 요양병원과 재택치료 간의 이제 기능 분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으로서는 좀 논의가 좀 아마 이제 당장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현재 재택치료 관련 인프라가 충분히 있지는 않아서, 물론 이제 향후 이게 당연히 확대되고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사실은 뭐 입원도 좋지만 사실은 꼭 입원할 필요가 없거나 환자분이 댁에 있기를 원하시는 분은 당연히 댁에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또 비용적으로도 당연히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입원보다 더 많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국가적으로도 큰 이득이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하겠지만, 향후 당연히 어느 정도 이제 기능 분리는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이제 환자분의 기본적인 삶의 주거 여건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니즈도 이제 같이 고려해서 가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긴 방향에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는 일부 모든 환자를 전부 다 요양병원에서 의료적 필요가 높다고 해서 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정 수준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택치료가 당연히 공공의료라든가 아니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송대 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1차 의료기관에서 시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요양병원에서도 진료 연수성 문제라던가, 사실은 현재까지는 아직은 우리나라 의원급들이 아까 말씀 주신 미국의 영국의 사례처럼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기 때문에 다학제적 치료를 요하는 뭐 내과, 신경과, 재활과까지 같이 컴바인된 진료를 원하거나 처치가 필요하거나, 또는 영양사 아니면은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여러 관련된 다학적 이제 어프로치나 처치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은, 그리고
아직은 이제 의원급에서 공공의료에서 충분히 커버 못하는 부분에서는 요양병원이 커버하는 방향도 분명히 의미가 있고 실질적으로 빠르게 이제 재택치료나 이제 커뮤니티 케어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안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우련 그 말씀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입퇴원을 반복하는 문제 또는 이제 개우련이 꾸준히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개우련도 결국에는 이제 제3지대로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간의 중간지대로서 조금 더 요양병원보다는 기준을 완화시켜서 이제 조금 더 비용을 줄이고 그렇게 의료 처치가 높지 않으신 분들이 계속 있게 하시는 구조이긴 한데요. 일본의 사례를 보면은 결국에는 개우 의료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꾸준히 계시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일본에서 지금 계속 기준을 좁혀나가고 있거든요. 의료비 비용 문제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환자분의 선택에 따라서 이제 걸린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개우 의료원에 어쩔 수 없이 계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가능하면은 저는 일주일이건 한 달이건 6개월이건 1년이건 아니면 더 좋으면 더 길면 좋고요. 댁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셔서 조금 더 영위를 사회에서 댁에서 치료를 커뮤니티 케어든 댁에서건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길어지면은 더 환자랑 보호자의 만족도는 올라가고 또한 저희 요양병 역할도 충분히 하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